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전력 수급 위기에 한국교회는 다양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실천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전기 사용량을 함께 줄여보자는 교회 절전소 등의 다양한 실천 방안들이 제안돼 관심입니다. 이인장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주 열릴 예장통합 제98회 정기총회에는 이색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제안됐습니다. 사회봉사부가 청원한 이른바 교회 절전소 운동. 사회봉사부는 청원서에서 기후변화와 핵에 의한 방사능 위기, 전력 수급의 불안정한 현실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전국교회가 절전소 운동을 펼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절전소 운동은 전기를 아끼면 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돼 절약한 만큼의 절전소를 짓게 된다는 일종의 실천 운동입니다. 다시 말해 일선교회의 교인들이 목표를 정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얼마만큼 절약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해 전기 소비량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범위를 넓혀보면 각 교회와 교단 혹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동체 차원의 절전소 운동은 지난해부터 서울과 경기, 광주, 울산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해 참여와 관심이 커져왔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도 올해 창조세계 보존과 전력피크제의 대안의 하나로 논의돼 왔습니다. 작년 대비 그달의 사용량들을 줄어드는 것들을 구역 안에서 종합해 오게 되면 그것이 줄어든 만큼 합산이 되고 그것이 교회로 오면 전체 구역에서 절약한 것이 하나의 교회 절전소로 세워지게 됩니다. 절전소 운동과 같은 취지의 에너지 절약 운동은 더 있습니다. 25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하나 줄이기 캠페인에 올 봄부터 동참해 절약 운동에 나섰으며 예장 대신총회는 지난달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자연에너지 이용 확대와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 동네 햇빛발전 협동조합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본관에 햇빛발전소를 짓겠다는 건립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청파교회 등 교회와 단체들은 건물 옥상의 태양열 발전시설을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교회연합과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등 단체들은 전국교회 에너지 절약 운동 캠페인을 추진해왔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계속 에너지 절약 운동 펼쳐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십자가 레온 사인 또 간판 이런 거를 LED로 바꾸는 작업 그런 운동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하고도 좀 이렇게 MOU를 맺고 준비해 가고 있고요. 전력 부족이라는 사회적 위기 앞에 한국교회가 다양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려는 한국교회의 이 같은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 주간의 알찬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산책 시간입니다. 일본 정부의 거듭된 역사 부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안부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을 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다큐멘터리 영화 그리고 싶은 것 소개해드립니다. 못 견디겠으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뛰쳐나올 것 아니에요. 했는데 뿌리치고 뛰쳐나오게 나와갖고 그 빨간 벗은 놈을 그냥 두들겨 대끼고 강제로 끌고 들어가고.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수요 집회가 열립니다. 벌써 1000번 하고도 90번째 외침입니다. 일본 정부가 아직까지도 망발을 하고 조금 더 사죄할 내색이 없는 것을 볼 때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1930년대 중일전쟁 시대부터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일본 군대에 끌려가 반복하여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위안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위안부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림책 작가 권윤덕 씨는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의 작가들이 함께 평화를 주제로 그림책을 만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시작된 2007년, 권윤덕 작가가 선택한 이야기는 바로 일본군 위안부였습니다. 自分が書きたいってことをみんなその場所でみんな歓迎したんです。ぜひそれを書いてほしいという。 다큐멘터리 그리고 싶은 것은 한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함께 만드는 위안부 그림책의 제작 과정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권윤덕 작가는 위안부 피해자 심다련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그림책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림책의 제목은 꽃할머니. 심다련 할머니는 죽을 쑤어 먹을 나무를 캐러 나갔다가 영문도 모른 채 언니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할머니의 나이 겨우 13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할머니는 전쟁터에 버려졌고 20년간 기억을 잃은 채로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 한평생 자라는 팔자가 이 모양이 있다 그죠? 그 할머니 잘못이 아니잖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국가 차원의 성폭력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한국 출판사와 불행한 경험을 극복한 여성의 아름다운 삶을 담아내자는 일본 출판사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그림책의 완성은 기약 없이 흘러갔고 함께 평화를 그려내자고 했던 일본 출판사는 끝내 무기한 출판 연기를 통보하기에 이릅니다. 거기선 개인사를 처리하려고 하는 거고 나는 국가를 다루려고 하는 건데 이게 안 부딪히겠냐고. それから愛国者と言われる人たちの攻撃の材料になる可能性があるんじゃないかとまた改めて出たんですね。 거기다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이 거듭될수록 권윤덕 작가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일본에 대한 분노를 넘어 아픈 역사를 아는 채 이어지는 삶을 담아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증오의 역사가 아닌 평화의 역사를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기억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고민도 했어. 그 반유 감정 부추기면 어때? 인간의 욕망인데 적을 미워하고 적개심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켜서 그것이 어떤 역사 발전의 어떤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야.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영화 그리고 싶은 것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를 넘어 역사를 바라보는 한일 양국의 시각 차이, 그리고 역사를 어떻게 물려줘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평화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다른 그림책들이 한중일 세 개 나라에서 출간됐지만 꽃할머니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결국 우리나라에서만 먼저 출간됩니다.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전쟁과 폭력, 무지와 야만, 차별과 무시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할머니께 이 책을 바칩니다. 우리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화해와 용서를 말합니다. 일본 정부의 거듭된 역사 부정, 또 우리 정부의 미온한 대응에 분노하게 되는 지금 우리는 위안부 이야기를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꺼내야 할까요? 애석하게도 많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역사의 증인은 사라져가고 진실은 거짓이 되어갑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고민해야 할 이유가 아닐까요?
최근 신천지의 위장 포교 활동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가 이번에는 대학가 특강으로 포교에 나서고 있다고 해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대책 전국연합은 신천지가 오는 7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청춘예찬 자기개발 특강을, 서강대학교에서 연애 특강을 개최해 포교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대연은 신천지가 참석 대학생들에게 멘토를 소개시켜준다며 신천지와 관계를 맺게 하고 동아리 회원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한 후 포교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대연은 또 이 밖에도 재능 나누기, 책 나눔 프로젝트, 우울증, 큐티, 도서 관련 설문 등 각종 위장 설문지로 대학생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며 포교 전략이 날로 발전하고 다양화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다수교단의 정기총회에서 교회 세습 방지법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입장문에서 한국기독교가 언제부턴가 예수 복음의 능력을 세속주의, 물질주의, 성장주의로 전복시켜 교회 공동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이런 위기 중 하나로 담임 목사 대물림의 흐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회협은 성경은 교회의 근원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시하는 신앙 공동체로 규정해 혈연주의와 권위적 지배를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담임 목사 대물림으로 교회가 공교회 정신을 잃고 사유화될 것이라며 신앙 공동체에 치명적이며 영적인 혼란을 가져와 결국 교회 파국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각 교단 총회에서 교회 세습 방지 법안들이 하나님의 뜻과 역사 가운데 통과돼 기독교가 세상과 교회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교회 세습 방지 법안은 지난해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최초로 통과됐으며 올해는 예장통합, 고신총회와 기장총회 등에서 법안 제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재단이 국정원 선거 개입 사태 해결과 국정원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재단은 5일 성명을 통해 선거에 국가정보기관이 개입한 사실은 민주주의의 역사와 헌정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시점에 또 다른 공안 사건을 터뜨리는 것은 개혁 요구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정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정부와 여당이 국정원 개혁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MC 세계감리교협의회가 오는 10일 런던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기독교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이 참석해 한국감리회의 제도약을 알릴 계획입니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영국 웨슬리 채플에서 열리는 WMC 협의회에서 하디 1903 성령한국 기도성회를 소개하고 성령 기도운동의 확산을 위한 세계교회의 연대와 협력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번 WMC 협의회에서는 차세대 지도력 양성을 위한 세계교회와의 연대와 WCC 부산총회 등과 관련한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WMC 세계감리교협의회는 지난 1881년 런던에서 창립됐으며 지금의 명칭이 채택된 1951년 이후로는 5년에 한 차례씩 개최되고 있습니다. 한국감리회는 지난 2006년 제19차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2013 런던 WMC 협의회는 웨슬리 회심 275주년과 웨슬리 선교사회 발족 200주년을 기념해 열립니다. 이웃들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명성교회가 어려운 이웃들과 쌀을 나누는 사랑의 쌀독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명성교회에서 열린 사랑의 쌀독 이상 나눔 개소식에서 김삼환 담임 목사는 주님은 헐벗은 자들을 그대로 보지 않으셨다며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영적, 육적으로 소생시키는 축복의 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김 목사는 또 경기가 어려운 때에 누구나 쌀을 가져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사랑의 쌀독을 준비했다며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굶주린 사람들을 돕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명성교회 사랑의 쌀독은 성도들의 쌀 기부로 채워질 예정이며 이상나눔위원회는 사랑의 쌀독뿐 아니라 주변의 장애인,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사역도 펼칠 예정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구세군 다문화센터가 오늘 14일 안산 초지동 빛나교회에서 구세군과 함께하는 한마음 한가족 한가위 찬양축제를 개최합니다.
천양축제에는 송정미, 라스트, 강찬 등 CCM 가수들이 출연해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어울리는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명동에서 사역을 시작한 청어람 아카데미가 신촌에 새 둥지를 마련했습니다. 아카데미 양희송 대표는 청어람 아카데미가 그동안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많은 모임을 섬겨왔다며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전면에 놓고 의미 있는 결과물을 생산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앙과 집재위원회가 오는 12일 감리구 신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신학토론회 2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오경에 비춰본 솔라주의와 솔라주의로서의 기독교 근본주의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희망봉사단이 지난 5일 이주민 선교 기초조사 보고서를 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5월부터 9개월간 실시한 것으로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기관, 단체의 형태 및 교회의 이주민 선교 사역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흰 이슬이라는 뜻의 절기 백로입니다. 밤에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 풀잎이나 물체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건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만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1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 24도, 서울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일에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런 초가을 날씨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